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독일과 영국 두 나라의 명암이 엇갈린 10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영국 경제에 대하여 작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 언제 영국 경제에 햇볕이 들 것인가 하는 기사로 영국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이코노미스트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The Germany's Labor Market Wunderreform, 독일 노동시장의 놀라운 개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독일 경제를 칭찬한 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독일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2007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경제는 위기 전에 비하여 약 3.5%가 증가하여 유럽의 두 맹주 국가의 경제는 명암이 엇갈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상황은 지금의 모습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영국의 실업률은 5% 있던 반면에 독일의 실업률은 9.8%로 거의 배나 높았습니다. 한편 GDP 성장률은 영국은 3% 있는 반면에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독일 경제는 고령화와 통일 비용의 부담,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관료주의 병폐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체념하고 있어 개혁은 거의 불가능 상태로 보였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노동 비용으로 인하여 독일 기업들은 줄줄이 독일을 탈출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당시 독일은 마치 현재의 그리스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크맨 오브 유럽, 즉 유럽의 병자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 2002년 12월 7일자 이코노미스트지의 The Uncertain Giant라고 하는 독일 경제에 대한 특집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시로도 총리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독일인의 생활은 수년 내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는 2003년, 꼭 10년 전인 2003년 2월 17일자 비즈니스 위크 기사로 커버 스토리로 The Decline of Germany를 싣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는 독일이 취약한 경제와 개혁 의지가 낮은 정치로 인하여 빠르게 일본을 뒤따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독일인들이 깨어나서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회생불능의 노제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로도 총리는 이런 상태로는 독일 경제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2003년 3월 14일 연방 하원에 어젠다 2010이라는 1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개혁 활성화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연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개혁안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금 감면, 규제 완화를 통하여 저소득 일자리 취업, 1인 창업을 촉진하고 실업자의 실업급여 의존을 촉진하는 그런 조치들이었습니다. 한편 연금개혁안은 사용자의 연금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연금 부담 총액을 축소하여 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젠다 2010의 추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로도 총리가 속한 3인당 내부에서 좌파는 개혁안이 사회적 약자층의 부담만 증대시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또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녹색당은
개혁안이 미진하다고 시로도를 공격했습니다. 이 아젠다 2010을 반영한 경제개혁안이 2003년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3인당과 시로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더욱 낮아졌으며 드디어 2005년 9월 총선에서 참패하고 시로도 총리는 동년 11월 사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로도 총리가 아젠다 2010을 발표했을 때 개혁안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던 반대당의 메르켈이 총리직을 승계하고 시로도 전 총리의 아젠다 2010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2009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5%라는 깊은 상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10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자 아젠다 2010의 개혁 성과는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2010년에 4%, 2011년에 3%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2003년 영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국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 우등생 국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최대 과제는 EU 가입 문제였으며 연금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영국 정부는 별다른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영국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블레어 총리와 브라운 재무장관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 우등생이었던 2003년 당시의 모습에서는 누구도 10년 뒤의 영국이 오늘과 같이 참담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예측한 바도 없고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양국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003년과 2012년 양국의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2003년 독일의 실업률은 9.48%로 영국의 5%보다 거의 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독일의 실업률은 거꾸로 5%로 낮아진 반면에 영국의 실업률은 8%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15세와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2003년 독일이 11.6%에서 2012년 8%로 낮아진 반면에 영국은 같은 기간에 12%에서 무려 21%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코노미스트지가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놀라운 개혁이라고 칭송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2003년 독일의 국민 1인당 GDP는 영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로 본 2012년 양국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크게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지난 10년간은 독일과 영국의 재정을 비교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독일은 복지제도에 대한 단호한 개혁 조치를 통하여 정부 지출의 대 GDP 비율을 낮추었으며 그 결과로 정부 부채의 증가가 완만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정부 지출의 GDP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로 정부의 총부채의 GDP 비율은 크게 높아져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간 독일과 영국 경제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독일 경제는 10년 전 위기에 직면했고 시로도 총리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위를 떠나서 단호하게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연금, 교육, 의료보험 등의 개혁을 통하여 정부 지출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조치로 독일을 탈출했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경제 상황이 좋았던 만큼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영국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양국의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역전시켰습니다. 특히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독일의 경제는 유럽의 패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스 작년 9월 9일자에 독일에게 유로존을 주도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리드 오어 리브라고 하는 기사를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소로스는 독일에게 패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독일과 영국의 지난 10년간의 명암이 엇갈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역동성을 잃고 신임하는 한국 경제는 이 두 나라의 명암이 엇갈린 10년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나라의 경제를 병자에서 지배자의 위치, 즉 패자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우등생 경제를 열등생 경제로 추락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음으로 시로도 총리와 같이 정치적으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지출을 단호하게 취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정치 지도자와 비록 반대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로도 총리의 정책을 승계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함으로써 개혁 정책의 결실을 이룩한 메르켈 총리와 같은 당리당략을 넘어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시로도 총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작년 7월 6일자에 The Man Who Rescued the German Economy, 독일 경제를 구한 사람 시로더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는 현재 병자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장의 역동성을 잃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는 2003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1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지금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10년 후 한국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연 10년 뒤 어떤 모습의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리면서 독일과 영국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의 10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